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 바로 뷰노입니다. 뷰노가 아주 예쁘게 차트를 그려나가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올해 뷰노를 좀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뷰노가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승률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뷰노가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가 시장 요인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어떤 뷰노의 개별적인 요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료 AI거든요. 의료 AI 성장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연간 들어가는 R&D 비용이 한 15조에서 20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낮추고 매출을 높여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가지고 AI 의료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뷰노냐? 그거는 뷰노가, 자, 보시는 것처럼 뷰노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은 그렇게 들쑥날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은 30억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억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회성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번에 어떤 CEO 성과 기반 주식 관련 비용이 11억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환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매출과 실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뷰노에서 실적을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 딥카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뷰노메이드 딥카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설치될 때마다 구독형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내 40개 병원에 딥카스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3분기에는 빅5 병원에요. 딥카스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 경제 형태로 해서 딥카스가 설치가 되면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2024년도에 이 회사의 BEP가 달성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다 주목하고, 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더 요즘 그 기업도 유상증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현금이 150억이 있고요. 추가로 100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재무적 안정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뷰노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시장 환경, 주어진 이 AI 의료 환경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뷰노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관련주들은 장세와 무관하게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뷰노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접근해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 안정성과 단계적으로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뷰노 미국 FDA 승인 예전 제품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2023년도 올해 11월입니다. 딥브레인, 그리고 내년도 3분기 딥카스, 그리고 내년 4분기에 LCT,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쪽의 활동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가 해외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해외 IR을 진행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FDA 승인에 대한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주로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쉬어가는 듯했던 주가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사실은 오늘이 정확한 그 매수 포인트 날인데요. 생각지 못하게 상한가로 진입이 되어서 더 이상 매수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뭐 내일도 상한가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며칠 사이를 두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저는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살 때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최근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처해져 있는 환경이 괜찮은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로봇,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LG전자가 로보티즈와 협력 형태를 지금 한다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로봇,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31억 정도 내년에 지원한다는 또 정부 정책 지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횡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협력. 테슬라는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AI 컴퓨팅 클러스터 출범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강하게 상승 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2025년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로봇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네. 10월 달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이 오늘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진격의 상승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시원한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매력적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에서 성장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LG전자에서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 삼성전자에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횡보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로봇 사업팀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인력을 10배 이상 증가를 시켰다고 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 휴머노이드라든가 보핏 연내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룹사마다 로봇 관련된 사업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연우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연우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연우하고요 펌텍코리아라는 회사를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화장품은 중소형 화장품사들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펌텍코리아가 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대형사들이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연우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우가 제가 볼 때는 상승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서울 명동에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유입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려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100만 명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과거 2019년도 대비해서 그때의 전체적인 방한 인구의 한 55% 정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면세점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다른 쪽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화장품이 잘 팔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화장품이 팔리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만드는 용기 회사가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 대기업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폼텍코리아가 아니라 연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보면은 흑자 전환됐고 네. 턴어라운드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고 연우가 해서 모든 대기업의 용기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용기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콜마 그룹이 연우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중소형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온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강한 유입세에 의해서 화장품주라든가 용기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